안녕하세요. DSRB 서병유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할 얘기들은 한국이 그 글로벌 스테이블 생태계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매스 어답션의 원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2023년에 제가 디지털 자산이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썼었고, 작년 그 DSRB에 합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솔루션, 결제 솔루션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 다 개발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이미 2천억 불이 훨씬 넘는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이 완비되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홍콩도 지난달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가 됐고, 한국에서 사실 대선 토론에 USDC와 USDT의 차이를 묻는 이런 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인상적인 건 그 퀴즈를 내신 분도 답을 틀리셨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왜 주목해야 되느냐. 그 크립토 시장 자체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그 사용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제 금액이 비자를 넘어섰습니다. 마스터의 2배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를 볼게요. 지금 대부분 거래소 내에 어떤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실생활 결제에서 쓰이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오프 램핑, P2P 거래, B2C, B2B 거래 비중이 이미 12%까지 와 있다는 거고요. 더더욱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이 이제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인터넷이 발명됐을 때부터 인터넷 위에서 돈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왔었습니다. 근데 수십 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짧은 9페이지짜리 백서로 증명을 해내고, 실제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내고 15년간 한 번의 해킹 없이, 한 번의 원장 위변조 없이 전 세계 어디든 몇 초 만에 가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개자가 없어서 P2P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없는데, 오고 가는 이 가치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가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 부분을 해결한 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쪽의 어떤 장점만을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거의 이 결제와 송금을 하는 기업들은 이미 블록체인으로 그들의 인프라를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팍소스와 스트라이프는 브릿지를 아예 인수했고요. 비자는 얼마 전 상장한 서클과 손을 잡고 기존의 금융 결제 송금 인프라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페이팔 그 앱 화면을 보시면요, 이미 크립토 편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송금을 할 때 몇 가지 옵션이 있죠. 저희가 뭐 결제나 송금할 때 뭐 카드 결제도 있고요, 그 뭐 가상 계좌도 있고요, 은행 계좌 기반도 있고요, 뭐 ARS도 있었고요, 이렇죠. 이제는 페이팔 USD, 페이팔이 자체 발행한 디지털 달러로 송금할 수 있는 옵션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그 뒷단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USDT가 이 발행 유통량 중에 한 70% 정도 되고요. USDC가 한 20-30%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제 좀 굉장히 비중이 낮은 이제 양사가 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요. 이게 발행사죠, 발행사.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네트워크별로 쪼개보면요, 재밌는 게 1위가 트론입니다. 트론.
2위가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의 기축통화가 USDT고요. USDT는 트론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생태계가 뒷단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죠. 어떤 화폐, 어떤 피앗머니를 기반으로 발행된 것이냐. 사실 이게 통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뭐 금기반 토큰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98, 99 하던데 거의 사실 99.8%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99%가 미국 달러 기반인데 그러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가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FX 마켓이나 우리 국제 무역 결제 지급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은 약 40, 50% 정도입니다. 나머지 뭐 영내 거래라든지 다른 뭐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각자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99%라는 거는 그냥 고정된 어떤 현상인 거냐 아니면 과도기적 현상인 거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달러, US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이 비중은 높아지겠지만 99%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일본을 많이 보는데 저는 뒤에서 좀 싱가포르나 홍콩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중국도 그들의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홍콩에서 크립토 카드라고 하는 것들 저도 이제 기자님들 전화 많이 받았는데요. 또 재밌는 사례는 싱가포르에 그저께 같이 와서 이제 저랑 하루 종일 그 스트레이트 X라는 이 기업 CEO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보고 대화를 하루 종일 나눴는데 이 얘기 한번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스트레이트 X를 훨씬 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다페이는 사실은 나의 월렛에 있는 자산을 끌어다가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스트레이트 X 같은 경우는 이 끝단에 스트레이트 X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요. 사용자는 그래페이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디지털 월렛과 월렛 사이에서 P2P로 스테이블 코인, 즉 가치가 이동하고 이 월렛은 그래페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은행 계좌도 연동되어 있겠죠. 이 양 끝단에서 KYC가 되고요. 이 사이의 AML은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투명하고 위변조되지 않게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재밌게 2020년에 첫 발행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트레이트 X라는 기업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2015년에 우리로 치면 전자금융업 라이센스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스와 대화가 좀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디지털 자산 관련한 라이센스를 받아서 두 개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고 마스와 이 기업 간에는 굉장히 소통이 잘 돼가면서 이런 것들 만들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3년에 스테이블 코인 샌드박스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그 세계 컨소시엄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를 했고 올해 지난달에 규제가 완비됐습니다. 그 홍콩 스테이블 코인 그 규제 샌드박스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실사용에 어떤 활용을 가지고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세계 케이스가 됐는데
JD 진동이라는 이 기업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 기업인데 이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되면은 기존의 카드 사업자, 결제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엄청난 비용적인 그리고 결제 속도에 대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일본 사실 빨리 치고 나간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올해 일본 2번 다녀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일본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뭐 지역화폐라든지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막 실사용에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좀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점을 깨닫고 좀 고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그래페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페이 화면인데요. 여기도 이제 페이팔과 비슷하게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옵션이 있죠. 눌러보면 USDC 혹은 XSGD, 싱가포르 달러, US 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론 네트워크, 솔라나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보낼 건지를 물어봅니다. 이 네트워크마다 전송 속도라든지 비용, 가스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네트워크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이미 싱가포르 다녀오신 분들은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게 가능해졌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플러스라는 아시아의 국경 간 결제를 정산해주는 이 알리페이 플러스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그래페이와 국경 간 결제를 XSGD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치 네트워크 위에서요. 들어가면 이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이트 X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 덱스풀 안에서 XSGD와 뭐 USDC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그 환율에 따라서 교환되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관광객이 한국 상점에서 결제를 하면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싼 수수료와 2, 3일간의 정산 기간이 필요합니다. 스위프트망을 따야 되니까요. 왜?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이 상점 주인에게 정산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이트 X는 사실 제가 비전에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수억 명의 어떤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사람들 결제 혁신해주고 싶어서 이 CEO가 이제 스탠포드 갔다가 아마존, 구글 뭐 이렇게 일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동남아 결제 시장 혁신해 보겠다고 사업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대 많이 형성했는데요. 싱가포르 달러, US 달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3종의 통화를 발행하고 있고 지금은 한 7개 멀티 체인 위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클은 20개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하고 있고 테더가 아마 18개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화폐, 여러 네트워크 다 이 인터넷 위에서 돈이 글로벌리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마스가 굉장히 접근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금융 선진국의 경쟁력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선제적으로 명확한 규제 환경, 가이드를 주고 그들의 실험을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서 발표했습니다. 3년의 시차가 있었고요. 멀티체인 네트워크 말씀드렸고요. 그래페이와 연동해서 사용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면 KRW,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큰 내수 시장이 있죠. GDP도 그래도 4배 이상 큽니다. 토종 플랫폼, 사실 전 세계에서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구글과 유튜브와 싸우고 있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적 영향력 어떻죠? 전 세계 2억 5천만의 한류 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컨텐츠에 대한 수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IT 경쟁력 낮지 않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확장성, 규제 명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굉장히 늦었고요.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극초기니까요. 지금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좋은 답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속도와 방향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굉장히 좋고요. 올해 빨리 통과돼서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올해 내에라도 이런 싱가포르, 홍콩 사례 벤치마킹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발행 허용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서 이 수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전 세계 통화가 다 온체인 위로 올라올 거고요. 나중에 사람들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라는 것 인식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쓰는 뭐 그래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배민에서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게 될 거니까요. 압도적으로 싸고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리함을 경험하면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발전된 IT 인프라, IT 반도체, K-드라마, K-팝, K-뷰티와 같은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고 영내에서 한국 금융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